손흥민과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박서준은 JTBC와 영국 토트넘 공식 채널의 스퍼스TV가 동시 촬영한 비대면 인터뷰에서 최근 100호와 150골을 터뜨린 손흥민과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스날전에서 손흥민 전매 특허인 중거리 가마차기 슛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손흥민 존에서 나온 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차냐는 것에 대한 손흥민의 답변은 피나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 위치에서 슈팅을 잘하지는 않았다며 내 존이라고 말하기는 창피하지만 모든 윙어가 좋아하는 위치다. 거기서 훈련을 정말 많이 했고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자신감이 있다. 다른 것 없이 피나는 노력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말이 사실인 것은 모든 윙어가 그 위치를 좋아한다고 해도 딱히 그 존에 들어갔을 때 손흥민과 같은 느낌을 주던 윙어는 맨유의 애슐리 영과 같은 몇이 안 되는 선수들 뿐이죠. 또한 손흥민은 본인 말대로 노력파라는 사실을 아마존 프라임 스포츠의 라스트 5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와 현재를 망라해 누구와도 보낼 수 있는 5분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너무 많아 답하기 어려운데 라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 축구와 관련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날두는 노쇼 사건으로 국내에서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만 성실한 운동과 몸관리로 35세인 지금까지도 득점 기계로 유벤투스에서 활약하고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노력파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죠. 따라서 손흥민 존을 만들어낸 노력파 손흥민도 호날두의 그러한 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날 손흥민은 자신이 끊임없이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앞서 배우 박서준이 손흥민은 차범근과 박지성, 손흥민 중에 누가 레전드인 것 같냐고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100호골을 넣든 200골, 300골을 넣든 지금까지 차범근 감독님과 지성이 형이 했던 업적을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 말하게 됐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손흥민은 목표를 잡고 그 정도에 도달하면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해보고 싶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왜 굳이 호날두를 만나고 싶냐고 했지만 이렇게 성실한 노력파이자 겸손한 손흥민이 호날두의 노력하는 면을 담고 싶다고 한들 비난할 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면만 안 본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특히 오늘 풀럼과의 17차 라운드에서 손흥민의 헤더는 호날두를 떠올리게 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업사이드도 매우 절묘하게 뚫어낸 상황에다가 골키퍼와 1대1 헤더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레올라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아니었다면 거의 골이나 다름없는 다이빙 헤더였습니다. 150호 골을 어시스트 해준 은돔벨레는 이번에도 역시 센터링을 과감히 앞으로 빼준 모습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침투력과 감각을 믿고 적당한 범위의 패스를 뿌렸고 역시나 손흥민은 적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의 모습을 아니나 다를까 일부 평점 매기는 매체에서는 야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날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주면서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매겼는데요.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5점은 다른 선수의 5점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는 말도 합니다만 다른 그저 그런 활약을 보인 선수들도 거의 6점을 받은 상황에 손흥민이 5점인 것은 빅찬스를 놓쳤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90미니트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의 5점을 줬는데 역시 빅찬스를 놓쳤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매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첫 골 외에 별다른 활약이나 움직임이 없었던 케인에게는 두 매체 모두 7점을 주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EPL 리그는 영국 선수에게 가장 평점을 잘 주고 특히 아시안에게는 점수가 박하기 그지없다면서 손흥민이 오늘 매우 뛰어난 움직임과 골에 가까운 슈팅을 연달아 보였음에도 쟤들은 경기를 봤냐고 화를 냈습니다. 실제 손흥민의 나머지 슈팅 찬스를 보자면 손흥민 평점 5점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제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이 모두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한 공간 침투로 골 만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선수들이 사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손흥민을 믿고 플레이를 연기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지막 골 찬스를 보면 두드러지는데요. 운돔벨레는 비가 내려 그라운드가 미끄러운 오늘도 손흥민에게 그대로 침투 패스를 찔러 넣으며 달리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가 젖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낸 상태에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는 상황을 연출해냈습니다. 이처럼 요즘에 손흥민 스프린트를 활용한 주변 동료들의 패스가 눈에 띄게 잦아지는 것이죠. 다만 마지막 순간 볼을 찰 때 우천시 경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볼에 살짝 빗맞은 듯한 모습이 나왔으며 의도한 것보다 살짝 볼 방향이 다소 꺾였는지 결국 골대에 맞는 불운이 나오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키퍼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찼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만
조금만 늦게 찼으면 수비수가 걷어냈을 타이밍이므로 손흥민이 반박자 빠르게 슈팅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장면에서는 다만 운이 좀 없었던 것이지 경기 내내 손흥민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서 손흥민의 첫 번째 슈팅에서도 감각적으로 볼에 발을 가져다 대면서 슈퍼 세이브만 아니면 득점했던 것이죠. 오늘 경기를 보고 누구도 손흥민에게 경기를 망쳤다고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트넘 에이스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믿음직한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손흥민에 대한 의미심장한 뉴스가 나옵니다. 현재 손흥민은 연일 세계 최정상 플레이를 선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전성기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필 이 타이밍에 토트넘 구단과 손흥민 관계가 좋다는 관련 뉴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협상에 자신감을 전합니다. 축구 전문가 파브리지오 기자 역시 토트넘 분위기가 좋아 재계약에 거의 다가간 것 같다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나 관계가 좋다고 강조하는 것은 손흥민을 잡기 위한 멘트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프로축구 선수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돈으로 귀결되며 가장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곳이 그 종착역입니다. 단순히 좋은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중국 리그 같은 곳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유럽 리그에서는 최고 선수는 최고 대우를 받기 마련이죠.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지난 5년간 손흥민의 기록은 메시와 호날두도 모두 제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 득점 XG를 활용한 베스트 피니시 항목에서 손흥민이 44%의 초과율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메시와 해리케인의 21%도 뛰어넘는 기록이며 호날두의 0.6%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런 선수가 유럽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토트넘은 다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루머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최고 선수에 따라붙는 레알 이적설이 제시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아자르가 레알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손흥민은 더욱 많은 스포츠 매체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의 이적 시장 가치가 8천만 파운드이며 대형 구단은 손흥민 주급을 토트넘이 제시하고 있다는 약 20만 파운드의 주급보다 훨씬 많이 지급이 가능하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선택의 카드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토트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도 이적설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재계약에 관해서 12월 중순쯤에 미래는 알 수 없다고 의미심장한 멘트도 남겼습니다. 각종 축구 온라인 포럼에서는 당장 이적설은 소설인 것 같지만 대형 구단 자금력으로 손흥민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스토리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손흥민이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것 때문이라면서 갑작스럽게 손흥민이 슈퍼 빅클럽으로 이적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반응합니다. 물론 손흥민은 앞선 아마존 프라임의 라스트 5에서 축구 역사상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어떤 경기에서 뛰겠냐는 덴젤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고민하면서 아스날을 위해 뛰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있는 곳에 매우 감사하다 라고 겸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치 있는 답변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은 맞아 아스널은 절대 안 돼 라며 환호하기도 했지만 일부 팬들은 토트넘에서 마무리하겠다고는 안 하네 라며 다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팬들 대부분은 손흥민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손흥민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며 손흥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일 눈부신 손흥민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손흥민의 거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독도의 유일한 주민은 김신열 씨입니다. 그는 제주도 출신 해녀로 울릉도에 이주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고 김성도 씨와 1991년 독도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이후 서도에서 거주했죠. 2018년 김성도 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이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성도 씨가 독도의 이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신열 씨의 존재는 독도 시료 지배의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는 2009년 독도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2014년 독도 최초로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증명하였죠. 이로써 국제소송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던 건 독도사랑 카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생업인 어업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착장에서 독도사랑 카페라는 판매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관련 기념품을 판매하고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김신열 씨는 여러 이유로
잠시 독도를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2003년 태풍으로 직접 지은 어민 숙소가 망가지자 독도를 떠나 울릉도 사윗집으로 잠시 옮겼다가 2006년 숙소와 부대 시설 등이 복구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7년 11월에도 독도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21개월 만인 2019년 8월 다시 독도에 돌아왔죠. 그런데 김신열 씨는 현재 82살입니다.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어서 혼자 독도에 지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둘째 딸 김진희 씨와 사위 김경철 씨가 지난 7월 독도의 주민 숙소로 주소를 옮기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울릉읍 사무소는 진희 씨 부부가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을 허가받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주민숙소는 어민 긴급 대피소로 쓰이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정부 소유의 건물로 독도에 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고 김성도 씨도 1991년 11월 김신열 씨와 독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숙소 3층에 살았습니다. 진희 씨 부부는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독도사무소 측은 현재 유일한 독도 주민인 어머니 김 씨가 상시 거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만 새로운 상시 거주민을 뽑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진희 씨는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 허가 거주 처분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둘째 딸 진희 씨 부부가 독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두 사람은 가끔 독도에 들러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 씨가 홀로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위 김경철 씨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모님 홀로 독도에서 살기가 어려워 우리 부부가 자주 드나드는데 상시 거주자가 아니어서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독도 주민이 돼 장모님과 오래 머물고자 전입신고를 냈는데 받아주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대한 울릉군 관계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현재는 추가로 상시 거주 독도 주민을 선정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릉군의 한 공무원은 전입신고 반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 주민숙소 관리처는 울릉군입니다. 사전에 주민숙소 거주 허락을 군에 받지 않아 독도에 주소를 둘 곳이 없으니 전입신고가 반려된 것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역시 독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김신열 씨 이외 일반 주민의 독도 내 상시 거주 허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본의 비위를 더는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인 듯 합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료 지배가 중요합니다. 국내의 한 언론사가 혹시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둘째 딸 부부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머니인 김신열 씨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님 생전에 어머니는 독도에서 어업 활동, 기념품 판매 등을 하며 정착 생활을 했어요. 2018년 10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독도와 육지를 오가며 지내시는 중이죠. 어머니는 독도에 뼈를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82세 고령으로 혼자 섬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론은 독도 주민인데 육지를 오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딸의 대답에서 어머니의 근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날을 독도에 머물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혼자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병원에도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독도에 들어가 한 달 정도 거주했고 올 7월 또 독도에 들어가 한 달 정도 거주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독도 주민숙소에 머물며 식사를 챙기며 살다가 다시 모시고 나왔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독도에 정착해서 모시고 살고 싶은 겁니다. 언론은 일반인이 한 달 열을 독도 주민숙소에서 지낼 수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딸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독도에 들어갈 때 독도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방문 신청서를 내고 허락을 얻습니다. 가족 친지 방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가는 것이라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 김신열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딸은 혈압이 높고 무릎이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독도 주민숙소는 서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이 배를 타고 입도하는 선착장은 동도에 있죠. 따라서 주민숙소에 가려면 선착장에서 다시 보트를 타고 가야 합니다. 82세 고령으로서는 혼자 배를 타고 음식 같은 것을 받아 챙겨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언론은 독도에 어머니가 혼자 지내고 딸 부부가 자주 가보면 어떤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늘 원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딸은 독도에 들어가는 배는 버스처럼 일정 시간이 있지 않고 육지처럼 차로 이동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즉, 급할 때 바로 가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언론은 독도에 정착하려는 게 단순히 어머니 때문인지도 물었습니다. 마치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듯 들립니다. 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울릉군청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독도에 들어가 살고 싶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만큼 독도 주민으로 아버님 뒤를 이어 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땅 독도 지킴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독도에 잘 모시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우선 딸과 사위 모두 전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독도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까요? 아마도 공무원보다 크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독도 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입니다. 전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독도 주민 보조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듯 공무원이었습니다. 보조금이 얼마나 된다고 자신들의 인생을 모두 걸까요? 더욱이 경상북도의 보조금은 이젠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보조금 욕심으로 독도 전입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죠. 독도에는 더 많은 주민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